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제 윤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 심판 결과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돼서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 됐지만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께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수 또 애국 우파, 나라를 사랑하신 애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이제 이런 사태가 벌써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가 발생을 했는데,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남았습니다. 이번 대선이 이제 치러지게 됐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부정선거라든지 아니면 뭐 보수 측에서 나오는 분들이 당선이 안 되고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이제 거의 뭐 희망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반 이상은 저들 손에 넘어갔고, 반이 아니라 실질적 국민은 반이지만 어떤 권력이라든지 언론 또 예술 문화 모든 부분에서 법원까지 거의 뭐 80% 이상은 저들 손에 넘어가 있습니다. 불과 2, 30% 남았는데 이제는 이 2, 30%를 가지고 어떻게 역전을 시켜야 될까, 이것을 이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직생의 각오로 이제 이순신 장군이 불과 배 12척밖에 남지 않은 걸 가지고 일본 왜군과 맞서 싸워서 결국은 승리를 쟁취를 했잖아요. 이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해서 뭐 구독 취소도 하시고 탈퇴도 하시고 막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말씀 하시는데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분들 뭐 생각이 틀렸다, 뭐 옳다 그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저 역시도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할 만큼 했습니다. 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결과가 안 나왔다, 이것은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흐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었고, 결론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망치는 세력이 판사 재판관이다, 그것을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자들이 결국은 나라를 망치는 길로 들어선 거지 뭐 제가 잘못 판단해서 제가 잘못 이야기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뭐 어쩔 수가 없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하셔도 되겠지만, 뭐 제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제가 뭐 사주풀이를 잘못해서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제부터 다시 저 역시도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드렸고,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정말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승리를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어제까지는 뭐 정말 울분을 토하고 화가 나고 힘드셨겠지만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제 냉정하게 정말로 나라가 망하느냐,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가 정말로 앞이 지금도 캄캄하시겠지만 우리 자녀들 미래가 대한민국에서 지금처럼 평화롭게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이냐,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과거 되돌아보면서 누구 욕하고 남 탓하고 그리고 뭐 울분을 토하면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3년부터 24년 되면 윤 대통령께서 굉장히 힘들고 최악의 시기들이 온다는 영상을 여러 개를 올렸어요. 그리고 연말 되면 작년 11월 초에도 11월 1일 날이네요. 남은 3개월, 11월, 12월, 1월 최악의 운세로 오기 때문에 무조건 버텨야 된다. 그런데 결국 이런 사단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이런 걸 예견을 해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일단은 뭐 이렇게 인용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실망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제가 틀렸다 생각 안 해요. 다만 지금 상황이 이제는 과거, 지난 일,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지금 할 시간이 없다. 좀 더 냉정해져야 된다. 여기서 정말 남은 두 달 잘못돼 버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사직생의 각오로 여러분들 다시 힘을 내시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이 안 좋고 이재명 때문에 또 윤 대통령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고 충격받은 분들이 많아요. 저도 충분히 그 심정 이해합니다만 이제는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시간이 많고 길게 갈 싸움이 아니에요. 단기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뭐 집안이든 기업이든 회사든 아니면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어진 일을 어떻게 빨리 최대한 수습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인간만서 세옹지 마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흉이 될지 길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무조건 나쁜 게 계속해서 나빠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쁜 일이 오히려 흉변 위 길, 그래서 좋은 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으셨겠지만 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힘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제 영상 오래전부터 보신 분은 아는데 대한민국을 망치는 최고의 정점에 판사가 있다. 법원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원흉 3대장, 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입니다. 이자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자기들의 일신양명을 위해서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조직을 위해서 나라에 망하든 말든 국민들이 아프든 말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 1, 2등 하던 사람들이 다 서울대에 갔고 서울법대 가고 판검사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자들이 이 공부 잘했던 자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고 욕먹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런 사람들이 남들이 하기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오고 버텨온 거예요. 그런데 공부 잘하고 선생님한테 칭찬 듣고 부모님한테 칭찬 들었던 자들이 결국은 나라를 망치는 역할을 합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을사오적이 괜히 을사오적입니까? 다 양반 자제로 태어나서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서 높은 자리 정승 판서까지 올라간 자들이 그 자들이 조선을 망친 겁니다. 백성이 조선을 망친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국민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배신자들을 척결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보수들은 정말 안타까운 게 배신자들이 너무나 많고 배신자들이 들끓는데도 이 사람들을 배신을 했으면 두 번 다시 배신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수 애국 우파 분들은 그런 게 너무나 약해요. 그리고 좌파들은 배신을 잘 안 때리는데 희한하게 보수라고 하는 인간들은 너무나 배신자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도 보수 쪽에서 배신자들이 많았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여기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배신한 유승민, 김무성 이 두 인간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해서 이번 사태가 저는 또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무성이는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지금 뭐 들어가서 별로 안 나오지만 저 유승민이라는 자는 아직도 나불거리면서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보수의 대표격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보수들이 충격을 받고 저 배신자들을 척결해야 된다 그랬는데 결국 척결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번 일까지 해서 이어진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너무나 억울하게 정말 어쩌면 뭐 윤 대통령은 그래도 비상계엄이라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당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당했지 않습니까? 이 원흉, 보수를 망치게 한 그 원흉 둘 중에 한 사람이 유승민과 김무성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 두 자, 둘 다 뭐 하나는 경북 출신이 경북되고 하나는 부산 출신이었는데 그 네 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들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 발단이 됐다. 그래서 좌파들이
아, 보수 이자들은 배신들 밥 먹듯이 하고 의리가 없구나. 그리고 보수는 배신해도 뭐 그 보수 애국 우파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구나. 이런 만만하게 보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윤 대통령을 또 탄핵에 이르게 하고 배신을 때린 자들이 있어요. 여기 맨 위에 권영사 밑에 김성동이 아니 권성동이죠. 권성동이 그리고 맨 오른쪽에 저 얍삽이 흉악한 자 한동훈이 이 3대 천왕이 3대 마왕이죠. 천왕이 아니라 3대 마왕이 결국은 윤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한 핵심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권성동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탄핵 소추 그 뭐 위원장인가 뭐를 했잖아요. 법사위원장 하면서 이 권성동이는 다시는 국회의원 할 수 없게 정치계에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권영세 생긴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관상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관상을 잘 믿지 않아요. 저 생긴 저자들이 저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옛날 노비만도 못한 상인데 저런 자들이 국회의원을 뭐 몇 선까지 하고 또 여당의 당대표를 하고 한다는 자체가 좀 관상의 신빙성을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그냥 관상이 아니라 인상, 생긴 대로 논다. 이거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인상하고 관상은 다른 거예요. 인상이 굉장히 좋은데도 관상이 나쁠 수도 있고요. 인상이 나빠도 관상상이 좋을 수도 있는데 저 권성동이도 그렇지만 권성동이는 그냥 뭐 이렇게 보면 인상 자체나 관상이나 그냥 평범한 상입니다. 그리고 눈매를 보고 또 하관 이렇게 처진 걸 보면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천상이긴 하지만 권영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천상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이 인상은 어떻게 보면 얍삽하게 귀공자 스타일처럼 보이긴 하지만 관상의 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망친 결과가 됐잖아요. 이번에 반드시 이자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보수의 미래 없고요. 대한민국의 미래 없습니다. 여기서 또 지지하고 이자들을 또 뽑아준다? 그러면 애국 우파는 병신 바보들입니다. 더군다나 한동훈이는 또 분탕질하기 위해서 또 나와가지고 대선 출마한다 난리를 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만 이 한동훈이 권영세, 권성동이 이자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보수는 더 이상 앞으로 정권 잡기 힘들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보수 배신 3대장이 있습니다. 지금 찌라시 신문 조중동이 있고요. 조중동은 정말로 이번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두 번이나 이 애국 우파 시민들한테 엄청난 배신과 충격을 줬기 때문에 조중동은 이제는 더 이상 보수를 대표하는 신문이 아니다. 당연히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조중동의 미래는 이제 끝났다. 그런데 과거에 보수 농객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또 3대장이 있습니다. 가운데 김진 논설위원, 그리고 조갑재, 정규재 이 사람들이 이번에 한 분탕질을 생각을 하면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배신을 때렸거든요. 이자들이 어떻게 보수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 명의 분탕질한 이자들도 반드시 퇴출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내버려 두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수의 미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자들이 더 이상 논설을 한다든지 TV 출연을 해서 보수를 대표로 해서 어쩌고 저쩌고 개나발 개소리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충격을 준 자들이 있죠. 헌법재판관 3인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저는 정영식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한 두 달 전인가 정영식이 수상하다. 제가 그래서 1월 달에 영상을 올린 적 있잖아요. 정영식이란 저자가 주심재판관인데 하는 행태를 보고 여러 가지 또 그 문영배와 짬짬이에서 부정선거 이런 거 다 받아들였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영상에 정영식이가 굉장히 수상하고 이상하다. 뭐 해서 윤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뭐 했다 그랬는데 이자가 하는 행태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제 눈에는 굉장히 안 좋게 보였어요. 하도 지금 뭐 보수 측의 유튜버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영식을 믿고 막 그랬을 때 제가 또 그런 이야기 하면 괜히 저 역시도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강하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굉장히 수상하다 하는 행태가. 그리고 조한창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김복형은 좀 믿었어요. 물론 이분이 뭐였다 뭐였는지 이건 가지는 몰랐지만 뭐 얼굴 생김새라든지 또 뭐 그 제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변호사들 하는 이야기를 봤을 때는 아 믿음이 가는 사람인가 뭐 잘 모르니까 그래서 뭐 김복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뭐 기대도 하지는 않았었고 그냥 들리는 것만 봤고 제가 가장 실망한 것은 바로 여기 정형식이고요. 조한창은 처음부터 저는 믿음이 안 갔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번에 막판에 완전히 이 정형식이가 배신을 때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흰머리, 염색 안 하는 자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염색을 하는 편인데 지금 보면 자파 색깔을 갖고 있고 뭔가 이상한 짓거리 하는 자들을 보면 거의 다 염색을 안 하고 흰머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형식이도 저 눈썹부터 처음에는 정형식이라는 사람은 제가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하는 행태를 보고서 약간 제가 1월달에 정형식이 수상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영상을 올렸었죠. 그랬더니 결국은 제가 본 게 맞았습니다. 배신을 때렸습니다. 이자들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앞으로 이자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배신자들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해서 또다시 윤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보수를 괴멸시킨 악덕 배신자를 처리해야 보수가 살아나는데 그래야 이번 대선도 승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장관이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다음 주 봐야 되겠지만 김문수 장관께서도 또 미적미적거린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한동훈이는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보수의 대표성을 갖고 이번에 대권에서 자기는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한동훈이를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보수가 이번에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여기서 또 한동훈이가 대선 주자로 나가고 한동훈을 또 대통령을 시킨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수의 배신자를 처결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정권을 다시 재창출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탄핵 사태에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배신자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에 그 대통령 또 탄핵당합니다. 2번 배신했는데 뭐 3번은 배신 못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마음이 안타깝겠지만 이번에 냉정하게 특히 한동훈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동훈이는 완전히 보수에서 퇴출시켜야 되고요.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